이것도 참 기함할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료 텀블러의 체액 테러입니다.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체액을 넣어서 테러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3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일단 이 가해자의 이 기이한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불쾌한 이 범행 이야기부터 좀 살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피의자 박 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자 후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관심들을 갖다 표현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자 후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가 뭐 호감이 있다거나 적절한 관계로 가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경계를 하고 당연하죠. 예, 거부하겠죠.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거부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 책상 위에 둔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서 그 안에다가 체액을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한 번으로 그쳤다고 하면 그나마 이 벌금 300만 원이 뭐 그래도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1월서부터 7월까지 6번이나 했었어요. 아이고. 이게 왜 300만 원밖에 안 나오죠? 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왜 300만 원밖에 안 났을까요? 사실 이게 재물손괴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된 건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행위는 상대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그에게 성적인 모욕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물에다가 그 모욕을 가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물은 그 대상일 뿐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그 여성에게 성적인 모욕을 가한 거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 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성범죄에 관련한 법의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적어도 뭐 신체적인 접촉 내지는 신체적인 가해, 뭐 위험 내지는 신체적인 뭔가 노출 뭐 이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 그런 음란물을 공개한다거나 음란물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성범죄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텀블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죄목을 들어서 지금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좀 그렇죠. 예. 평론가님이 좀 무한하시니까 어이가 없으셔서 그래서 주셨는데.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는 이게 텀블러의 효용을 떨어뜨린 걸로 내린 그런 형량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아무래도 했다면서요. 재물손괴로 기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재물손괴로 판단을 하셨지만 재물손괴 치고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건데 말도 안 되죠. 300만 원이 넘는 텀블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만히 된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동료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예. 이 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의 법 중에서 이제 성범죄와 관련돼 있는 법이 사실은 조금 더 정교해져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정교해지지 않다 보니까 또 애꿎은 그런 또 피해를 갖다 양산해 내기도 하고 이렇게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애꿎은 피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폰을 들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사진을 찍어도 지금은 명백하게 그 사진에 그 여성이 노출돼 있다, 또 혹은 남성이 뭐 노출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범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의도성을 자기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적인 상황을, 그것도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상황을 한 차례도 아니라 6차례나 했기 때문에 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의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조항에 뭐 접촉이든 뭐 혹은 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에서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쓰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일정 정도 이 물품까지는 포함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옷을 훔쳐가서 그런 짓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이런 식의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구나. 여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300만 원을 텀블러 가치보다 훨씬 높게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특히나 검찰들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에는 적극적 해석이 다 안 되고 소극적 해석이 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막 해주셔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우리 법조계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객관화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잖아요. 너무 그 해석의 여지를 넓어줘서도 안 되고 너무 좁게 해놔서도 안 되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범행이 자꾸 나온다는 예. 점 정말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 참 이 피해자의 그런 정신적인 상처가 좀 빨리 치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